이번 미국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할 암살 시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오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야외 유세장에서였고 이번에는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 사건 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우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데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그 암살 시도가 이루어진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야외에서 유세하던 도중에 총알이 그 귀를 스치면서 어떤 그 피를 흘리는 그러한 그 사태가 벌어졌고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시다가 먼저 그 코스 먼저 이렇게 점검하는 비밀경호원 그 요원들이 먼저 그 울타리에 총구가 있는 걸 발견하고 이제 선제 사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았는데요. 어쨌든 그 같은 해에 선거 캠페인에 2달 만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미국 정치사에 있어서도 이를 찾아보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고 그리고 선거가 과열되면서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 폭력이 일어난다는 데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특별히 뭐 언급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사건 현장에 이제 두고 간 것들을 보니까 고프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액션 이제 카메라도 두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암살 장면을 혹시라도 이제 뭐 생중계하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황을 봤을 때 좀 어떤 의도를 좀 갖고 있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그 사건 경위라든지 동기라든지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그 보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AK-47이라는 어떤 그 미국에서 민간인들이 그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량 살상용 무기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고프로라고 하는 그 카메라까지 그 보인 걸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암살 장면을 생중계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도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뭐 이러한 그 극단적인 정치 폭력을 생중계하면서 과연 무엇을 노린 것이냐. 뭐 요즘 그 아무래도 그 유튜브라든지 여러 그 플랫폼들이 많아가지고 이러한 극단적인 것들을 상업화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정치 영역까지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상업 그리고 개인적인 동기가 어떤 그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그 총격을 그 준비했던 그런 용의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제 이러한 총격을 준비했는지, 특히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우발적인 동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화를 위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건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큰 정치적인 후폭풍이 올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이러한 용의자 뒤에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어떤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정치적으로 이제 악용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가뜩이나 정치 양극화가 심한 미국 정치 환경을 갖다 더 이제 그 분열시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사례가 선례가 돼가지고 또 유사한 그러한 범죄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 이번에 어쨌든 이것이 시도에 그쳤다라는 것은 경호국 요원이 이게 덤불 속에 숨어 있는 용의자를 먼저 발견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두고 이미 거기까지 이 인물이 갔다는 것만으로도 경호가 실패한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이걸 어쨌든 사전에 차단한 것은 성공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이제 측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관계 당국이라든지 비밀 경호국의 어떤 그 경호 프로토콜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 골프장 같이 모두 시야가 뚫린 곳에서 경호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화당 측에서는 다시 한번 그 경호가 실패했다라는 정치적 공격을 강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2달 전에 유세장에서 비밀 경호국의 어떤 경호가 미흡한 거는 일정 부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통합을 그 상황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합을 외치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네. 비밀 경호국의 어떤 실패한 경우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네네. 있었는데 이제 2달이 지난 이후에 경호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 또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또 벌어진 거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가 미흡한 거 아니냐 정치 공격하면서 그 책임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로 돌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해리스 후보라든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경호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경호국의 경호에 있어서는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정치적으로 퍼져나간 것을 막으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양측 모두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나를 늦추지 못할 것이다.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라고 규탄을 했는데 각각의 메시지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전에 있었던 유서장에서의 총기 피격 사건 때에도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이러한 정치 폭력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인한 지도상을 보여주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뒀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여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도 그러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 폭력도 자신을 갖다 굴복시킬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지층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선거 자금을 이제 독려하는 이러한 정치적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보여왔던 강인한 지도상 그리고 지지층 결집 이렇게 활용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잖아요. 어쨌든 비밀 경호국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이 정치 폭력에 규탄을 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될 일이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이후에 경호를 더 강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비밀 경호국의 경호가 정치적 논란으로 퍼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암살 시도 때를 돌아보면 암살 시도 이후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이 용의자의 어떤 동기나 배후가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이번 2차 암살 시도 이후에도 그런 모습을 좀 유사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에는 또다시 이제 이번 사건이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7월 달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7월 달만 해도 전당대회 전이고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하는 95% 정도가 결집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총기 피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어떤 막대한 선거 자금이 모금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이 다르죠. 9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거의 결집을 마친 상태입니다. 물론 도구를 좀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건 그리고 미수를 거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약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관건은 부동층의 표심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아직 부동층은 선거 날 이전까지 이제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나 이슈를 자신의 표심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부동층들이 자신의 표심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여론의 흐름을 좀 보면요. 지난번 해리스 부통령과의 어떤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겼다, 상대적으로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51%,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7%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이게 토론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요, TV 토론이
그 표심을 변경시키는데 제한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TV 토론이 효과는 지지율 변경에 있어서 3%, 그 최대한 3% 정도의 영향을 미치다 이 정도밖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TV 토론이 더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이미 표심을 결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표심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그래서 자신의 표심을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약간의 어떤 그 표심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TV 토론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 정도 해리스 후보에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이 초박빙의 그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층의 표심을 1, 2%만 가져올 수 있다면 그 표심이 7개, 6개 경합주의 표심이라면 이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수치로 보이는 4%, 5%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부동층의 표심에 TV 토론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이것이 보다 중요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TV 토론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표심의 이렇게 이동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그렇다면은 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해리스 부통령 나는 지지한다라고 이제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지지 후보를 결정한 정당 충성도가 강한 그러한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표심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고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부동층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 그 변수들을 고려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표심을 결정을 못한 부동층 중에 정말로 스위프트의 어떤 그 강한 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지는 자신들의 표심을 결정하는데 그 긍정적으로 되게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서 표심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는 이러한 그 연예인들 근데 그 2억 8천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의 지지 선언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제한되지만 어떤 그 표심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늘의 암살 시도를 비롯해서 앞으로 남은 이제 미 대선 기간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변수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부동층들의 표심이 중요한 거죠. 이제 예. 그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층들 같은 경우는 단기 이슈에 그 반응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 내 경제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 물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층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느냐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인플레이션 물가에 관련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느냐. 부정적인 메시지 나오냐. 여기에 표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나머지 단기 이슈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에 있을 부통령 토론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또다시 어떤 참극이 벌어져서 미국 국민들이 어떤 그 생명을 잃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 후보에게 좋지 않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같이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또 다른 사건이나 사고가 벌어진다면 네. 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어떠한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해가지고 부동층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보는 데는 경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부통령 그 토론회, 예,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요게 가장 그 주요한 그 남아있는 변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